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측의 부산 횟집 회동에 대한 해명이 가관이지요.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횟집 회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치가 여의도 떠난 민생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다. 자, 대단하지요. 이 회동이 있던 날 교홍은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했지요. 당연 민주당 법안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이날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던 날이니 당연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민주당 소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 두고서 여야 협치라는 프레임을 만든 건 교홍 일당의 횟집 회동에 대한 비판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반인이 촬영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지요. 상식적으로 일반인에게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구성원들 및 전국 시도지사 거기에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는 상황이 노출된 것이니 정상적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니냐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 술꾼인 교홍의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 횟집 장소에 대한 경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일반인에게 거침없이 노출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한 당일 부산 시민들을 분노케 했던 광안대교 차단은 결국 광안대교에서 1.5km 근방에 있던 대통령을 비롯한 엄청난 인원의 경호 대상들 때문 아니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당시 시민들은 1-20분 거리를 2-3시간이 걸려 도착했고 특히 우회하는 도로를 통제하는 경찰들이 없어 모든 경력이 이들 횟집 술잔치와 이동에 투입된 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상황이 이러한 것인데 이를 여야 협치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냐 이거지요. 국힘의 이현주 전 의원 역시 대통령실 윤회집 만찬에 협치 보여준 상징적 자리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누가 보면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멘트인 줄 알겠다. 하도 뻔뻔하게 찬양해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횟집 만찬을 두고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자리라고 평가했단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뭐가 민생이고 뭐가 협치란 말인가? 왜 이렇게 보편적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지? 대통령실이 이런 수준이니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식의 식사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놔뒀겠지. 거기 있던 박형준 시장, 김진태 지사, 김영환 지사, 한동훈 장관, 장제원 의원 등등 다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이걸 막지 않았을까? 혹 국민들만 몰랐지 이런 대통령과 주변의 언행이 일상적인 거였나?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주혁 의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북한을 닮아가는 대한민국, 엠마누엘 마크롱이든 올라프 슐츠든 조 바이든이든 혹은 기시다 후미오든 자기 얼굴이 박힌 사진 한 장이 나가는 것도 조심하고 예민하게 관리한다. 국민들의 표로 선출되는 나라의 리더들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특성이다. 세습으로 권력을 잡는 전제 군주국 황제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자꾸 사설 식당 술집 이런 데를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대중들은 사진 한 장으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니 평소에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망중한을 느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것이나 민주주의 리더라면 그럴 때조차도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신경 써야 옳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휘젓고 다니며 조폭처럼 충성부하들 줄 세우기 시키는 그런 건 북한 정부에서는 할 일이고 이미 민주공화국의 상식을 벗어나 있다. 대통령실에 진짜 이 정부가 잘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외신에 이런 사진이 나간다면 다들 대한민국은 부하들 충성 줄 세우기로 굴러가는 곳이라고 할 것 같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 횟집 앞에서 사진을 찍혔다는 기사를 보고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장관 일정을 확인해보니 어제 오후 3시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오늘 오전에 부산 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멤버일까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성원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회의 구성원도 아닌데 굳이 부산까지 간다? 그리고 밤에는 회식에 참석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4월 6일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다는 대통령, 한동훈 장관, 장제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는 횟집 회식의 회식비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취재하시는 기자분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동선이 다 공개됐고 시간과 장소까지 다 드러났으니 회식비로 얼마를 썼고 누가 결제했는지만 확인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엑스포 유치에 뭘 기여하겠다고 그 자리에 갔는지도 밝혀져야겠지요. 설마 수사로 기여하려고 가지는 않았을 테고. 횟집 회식으로 논란이 되었던 4월 6일에는 4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가 4월 3일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정보 목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4월 6일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진작에 잡혀있을 텐데 왜 4월 3일에서야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 준비 예산은 기본적으로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담하는 것일 텐데요. 부산광역시가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번에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가 지출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뒀습니다. 궁금하면 확인해봐야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검찰의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과 2심 일부 승소한 하승수 변호사에게 제대로 걸렸다 이거지요. 추미애 장관도 경일당의 부산 횟집 회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신농부시름가, 흉년이면 하늘이 미운데 나라님은 풍년이라고 구박하네. 양 많고 맛 좋고 찰진 신동진쌀, 앞으로는 짓지 말라 호령하네. 시장경제니 자유니 잘도 노래하면서 쌀은 맘대로 짓냐고 구박하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여사님의 춘향가 낭낭하게 울려 퍼질 때 70인생 다 산 시골 노인네들 버릇 나빠진다고 유식한 석사는 훈수를 두고 아파트는 사주고 쌀은 사주지 말하더니 나라님은 댕강 단칼에 거부권을 행사하네. 어와 절시구나. 나라일 골치만 아프네. 대구선은 돌직구식으로 신나게 때리고 부산선은 화끈하게 횟집에서 술잔 부딪힐 때 타 들어가는 우리네 가슴엔 촌농처럼 눈물만 고이누나. 여사님을 기쁘게 한 춘향가는 어느 나라 노랜고 그저 변사또를 혼내킨 노래만 귓가에 쟁쟁한데 누가 좀 불러주소. 용상궁 담 넘어 들리도록 불러보소. 황금 술잔에 담긴 아름답게 빚은 술은 1,000명 백성의 피여 옥쟁반 위에 맛 좋은 고기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이 이러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에서 천원학식 현장을 점검하고 나주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 정상화법과 관련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국민은 뭘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한 진짜 리더냐 이거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국의 출퇴근러들이 부러워한다는 대구 지하철입니다. 스크린도어 안쪽에 도착역 이름을 크게 표기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간단할수록 어려운 법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고 섬세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니 웬만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큰 것은 물론 작고 섬세한 것까지 신경 쓰냐 아니냐의 디테일이 승부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큰 거 한 방은 없으니 섬세하게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만 5세 입학, 최근 주 69시간제까지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설익은 정부 정책들이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금세 간파하십니다. 우리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세심하고 더 꼼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약속 자신 있게 드립니다. 시민의 민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민의 제안을 수용해
작지만 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대구 지하철 공사의 사례에서 배우겠습니다. 주변에서 발견하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저없이 저에게 던져주십시오.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방법을 찾고 물샐 틈 없이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태산 같은 큰 변화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같은 날 부산의 집에서 만찬한 것이 여의도를 떠난 민생이라고 하는 대통령실과 대학생들과 농민을 찾는 이재명의 민생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직 경이 이재명을 대적할 수 있는 것, 국민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간 이재명 대표의 민생 마일리지에 역시 차곡차곡 쌓아간 윤석열의 탄핵 마일리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